안녕하세요. 대양병원 심장클리닉을 담당하고 있는 전혜석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관리, 왜 중요한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각종 모든 심장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우리 보통 30세 이상의 인구의 약 한 30%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심장 혈관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거나 치료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치료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심장 혈관 질환의 합병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장 혈관 질환 중에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인 고혈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의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은 우리 몸에 심장에서 피가 나가면 동맥을 통해 가는데 그 동맥에 있는 피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단위는 흔히 수은 기둥의 높이로 밀리미터 머큐리, 밀리미터 HG로 표시하지요. 아시다시피 심장을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해서 피가 나가는 게 계속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팍팍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래서 확 피가 나갈 때를 수축기 혈압,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했다가 이완할 때 피가 돌아오면서 재어지는 혈압을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대개 우리가 심장 혈압을 이야기를 할 때 수치로 표시할 때는 140에 80, 130에 80을 이야기하는데 위에 130이 수축기 혈압이고요. 아래 80이 이완기 혈압입니다. 정상적으로는 가만히 편안하게 있을 때 혈압은 약 130에 80 정도고요. 실제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수축기가 140 또는 이완기가 90 이상일 때 고혈압으로 정의합니다. 이 고혈압이 얼마나 흔한가 하면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30대 이상의 인구에서 약 한 30% 정도가 고혈압 환자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고혈압 환자의 숫자가 2000년대부터 2020년, 30년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고령화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혈압이라는 것은 동맥 혈관에서의 압력인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나이에 비례해서 수축기 혈압은 조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고혈압의 유병률이라 그러죠. 고혈압이 더 흔해지고 아마 그 퍼센트도 지금 2020년대 약 25%가 지금은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인구의 약 한 40% 정도까지는 고혈압의 환자로 분류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고혈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은 소위 말하는 심장과 혈관의 합병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은 뇌혈관에 병변이 생겨서 뇌에서 피가 고혈압 때문에 피가 터지는 뇌졸중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심장이 피를 뿜어내기 위해서 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이 점점 심장이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심장 기능이 점점 나빠져서 나중에는 심부전이라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오래 두면은 각종 혈관의 변화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눈의 혈관의 변화도 생기고 콩팥의 기능도 영향을 주어가지고 그 합병증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완 기간이라 그러죠. 고혈압을 치료 않고 고혈압으로 알았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병증의 빈도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고혈압을 치료하면 합병증 빈도를 줄일 수 있느냐? 당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합병증 중에 뇌병변, 소위 말하는 뇌졸중의 뇌병변, 그 다음에 심장 자체의 질환 때문에 생기는 심부전이나 또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의 관상동맥 질환, 소위 말하는 협심증이나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같은 그런 병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병들의 빈도도 점점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혈압을 140에 90을 이상을 고혈압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근데 아주 낮은 혈압 115에 80 정도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수축기혈압은 10mm 10이 증가할수록 이완기혈압은 5가 증가할수록 합병증의 빈도가 2배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평균의 혈압이 160에 90이다. 그러면 110에 80인 사람보다는 6배 이상, 8배까지 증가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러면 혈압을 치료하게 되면 과연 그런 합병증이 줄어드느냐? 줄어듭니다. 예, 수축혈압이 1mm 머큐리, 그러니까 1 내지 2mm, 1, 2 정도면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그 작은 차이를 낮추면 심장 질환이죠. 그러니까 심부전 같은 경우는 한 7, 8%,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은 10% 이상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어서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혈압은 잘 조절할수록 합병증의 빈도는 정확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반드시 고혈압인 경우에는 치료하셔야 되고 적절하게 치료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혈압이 높으면 심장혈관 질환에 대한 사망률도 증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5에 7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축기혈압은 20이 증가할수록 이완기혈압은 10이 증가할수록 그 사망률은 2배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115에 75를 기준으로 갖고 만일에 혈압이 175에 105가 됐다 그러면 8배가 증가하니까 혈압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합병증의 빈도는 대개 한 4 내지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2mm 정도만 낮춰주면 관동맥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 뇌졸중 사망률은 약 10%가 감소하니까 고혈압이 일단 진단이 되게 되면 반드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이 고혈압을 얼마만큼이나 알고 얼마만큼 치료받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개 30세 이상 인구의 약 한 30%면 약 1200만 명 정도가 고혈압 환자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한 1100만 명 환자는 내가 혈압이 높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실제로 한 700만 명 정도만 치료받고요. 적절하게 치료받는 환자들은 그거보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사람은 600명이 지나지 않죠. 그래서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에 비해서 약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고혈압을 인지율, 알고 있거나 그 다음에 치료율, 그 다음 적절하게 치료율 같은 것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자들은 대부분이 1차 진료기관이죠.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 대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처럼 상급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환자는 한 6 내지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고혈압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은 뭐냐? 혈압을 측정하는 거죠. 예,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자혈압계도 있고 수은혈압계도 있고 예전엔 그 아네로이드라 그래서 동그란 그 혈압계 뭐라 그러죠? 시계처럼 그런 게 달려있는 아네로이드 혈압계가 있었는데 현재는 수은 혈압계 자체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뭘 측정하냐면 전자혈압계로 많이 측정을 하죠. 그래서 전자혈압계로 측정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일단은 혈압이라는 것은 내가 흥분하거나 운동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면 혈압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본래 혈압은 뭔가 하면 반드시 가장 안전된 상태에서 흥분하지 않은 상태, 편안한 상태에서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합니다. 앉아서 재나 누워서 재나 서서 재나 되게 잴 때 상박의를 중심으로 재기 때문에 이 상박의 높이는 심장의 높이와 같기 때문에
앉아서 재나 누워서 재나 서서 재나 혈압은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병적인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혈압은 잴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혈압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되게 처음 잴 때와 두 번 잴 때, 세 번 잴 때가 혈압 수치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되게 혈압을 잴 때의 원칙은 여기 상박을 이렇게 꽉 압박을 했다가 쫙 풀 때 처음 들리는 소리로 재는데 전자혈압계에서는 청진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으로 잽니다. 그래서 혈압 잴 때 움직이게 되면 전자혈압계의 경우에는 그 혈압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화장실 갔다 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앉아서 재시는 게 자기 혈압이고요. 약 드시는 분들은 약 드시기 전에 재야 되는 게 자기의 혈압입니다. 근데 전자혈압계를 쟀을 때 두세 번이 다르다 그러면 대개는 세 번 쟀으면 세 개를 평균하시면 됩니다. 가장 높은 걸 기준이 아니라 평균을 하시는 게 맞고요. 혈압은 아침에는 밤에 잘 때는 좀 떨어졌다가 아침에는 아침부터 눈 뜨면 쭉 활동하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내 혈압이 아침에 낮 혈압의 수치는 낮 시간에 점점 높아지니까 약을 언제 드셔야겠어요? 아침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혈압을 낮춰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어떤 때 막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말 기분 나쁜 소리 들었을 때, 그죠? 내가 막 흥분했을 때, 그럴 때는 혈압 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100m 달리기를 그냥 세게 하고 100m 달리기가 딱 끝난 다음에 혈압을 재보시면 젊은 사람도 180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혈압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갑자기 올라갈 경우에는 조금 한 30분 정도 안정하고 재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는 담배 피고 재면 올라가고요. 커피 마시고 재면 올라갑니다. 술 마시고 재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녁 때 약주 한잔하고 탁 혈압을 재면 낮으니까 나 약 안 먹어도 된다고 일시적인 거고요. 알코올기가 떨어지면 술이 깰 때쯤 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절대로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래서 혈압을 측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상태에서 소변 참지 말고 그다음에 흡연이나 음주나 그다음에 커피 같은 거는 상간 상태에서 드시는데 대개 한 30분 전에 그런 일을 안 하면 혈압 측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세 번 쟀을 때 혈압이 다를 때는 평균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보면 환자들이 혈압약을 잘 복용하고 있다가 병원에만 오면 높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시험 치는 기분이죠. 긴장을 하셔서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한 30%까지는 안 되죠. 한 15% 정도에서는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배기고혈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병원의 혈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 재는 가정혈압을 기준으로 해서 되게 약을 조절하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 혈압을 내가 잴 때하고 간호사가 잴 때하고 의사가 잴 때 다 다릅니다. 어느 때가 제일 높은가 하면 의사가 잴 때가 제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시험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가정혈압계는 대부분 전자혈압계들이 비교적 다 정확한 혈압계들이고요. 다 이렇게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가끔가다 손목 재는 혈압계가 있는데 손목 혈압계는 손목의 위치에 따라서 혈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박을 재는 혈압계를 사시는 게 좋고요. 전자혈압계가 잘 맞지 않는다는 통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혈압계도 지금은 굉장히 정확하고요. 가끔 불량이 있긴 하죠. 근데 만일에 그 기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의사 선생님이 혈압 잴 때 들고 와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되게 보면 우리가 이제 오피스 혈압이라 그러죠. 진료실에서의 혈압은 140에 90을 기준으로 해서 약을 증량시키거나 조금 감소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정혈압에서의 목표는 130에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료실에서 140에 90보다는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심장혈관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고혈압이고요. 하나는 고지혈증에 의한 죽상경화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면, 막히게 되면 뇌졸중 같은 게 오잖아요. 근데 그런 죽상경화증을 굉장히, 소위 말하는 동맥경화증을 굉장히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게 혈압도 그 위험 인자이기 때문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두 개를 같이 치료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제 혈압을 재봤더니 나 아무것도 모르고 혈압을 딱 재봤더니 160에 90이더라. 그런데 그런 사람 증상이 있습니까?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뭐가 있느냐? 흔히 이야기할 때는 뒷목이 뻣뻣하다,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다, 어지럼증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러면 뒷목이 뻣뻣하면 다 고혈압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혈압을 우연히 측정해서 혈압이 높은 걸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세 이상, 되게 30대 후반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40대 이상이 2년마다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혈압을 측정하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전자혈압계들이 사우나에서부터 찜질방에도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가서 재시는데,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더운 데 있다가 나와서 재시면 혈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혈압이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데 혈압을 잴 때는 이제 옷을 벗고 들어갈 때 재는 게 자기 혈압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아프거나 코피가 나거나 어지럽거나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혈압이 높지 않은 사람한테도 두통이나 어지럼증이나 뒷목이 뻣뻣한 건 거의 비슷한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반드시 고혈압은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고혈압이 있던 사람이 머리가 아프면 혈압이 더 높으냐, 그러니까 머리 아픈 거 두통하고 혈압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보면 실제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가 생기면 혈압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혈압의 높은 정도와 두통의 정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내가 머리가 아픈 게 조금 심해지면 혈압이 퍽퍽퍽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대개의 경우는 혈압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혈압이 그냥 확 높아지면 혈관이 퍽 터지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최근에 혈압이 조절되는 빈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이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보다는 최근에는 뇌의 동맥류라 그러죠. 꽈리 같은 곡에 혈압이 조금 높은 경우에 잘 터지기 때문에 그런 위험 인자가 있는 사람들이 출혈이 많죠. 일반적으로 혈압을 잘 조절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혈압 조절 어떻게 하느냐? 크게 나눠서 두 가지죠. 하나는 생활요법으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약물치료입니다. 생활요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비만이 고혈압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체중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적절한 운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고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 이제 당뇨가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그럼 거기에 대한 치료는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생활요법에서 운동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가면 혈관에 피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하는 동안에는 조금 높아지지만 그 다음에 운동을 쭉 하고 나서 쉬면 본래 기저혈압보다는 혈압이 더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큰 근육을 많이 움직이는 운동, 자전거를 타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거나 그런 운동들은 많이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럼 근력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스는 해야 되느냐? 헬스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100kg를 한 번에 드는 거나 20kg를
5번 드는 거나 같은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혈압이 높거나 심장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서는 적은 무게를 여러 번 드는 게 큰 무게, 무거운 무게를 한 번 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합병증이 없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음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주를 하게 되면 혈압이 떨어집니다. 근데 대개 한 단위, 두 단위라 그러죠. 맥주는 맥주 한 잔, 소주는 소주 한 잔, 소주 잔에 한 잔, 위스키는 위스키 잔에 한 잔 내지 두 잔은 혈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만 만성적으로 음주의 양, 내가 먹는 알코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양에 비례해서 혈압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담배 끊는 건 너무나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운동하거나 아니면 체중 조절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떨어지는 혈압 정도는 10mmmercury, 그러니까 숫자로 10 이상이나 15 이상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혈압이 160이다. 160일 경우에 그러면 내가 운동하게 되면 이게 100 이하로 떨어지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운동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렇게 많이 높을 경우에는 약물요법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염식은 굉장히 어려운 식생활 중에 하나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 하면 국물을 안 드시는 거죠. 국물을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리 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채소나 생선이나 육류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나트륨의 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제로 베이스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섭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드시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식이요법, 체중 조절, 그 다음에 저염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하고 담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물 치료의 원칙은 병원에서는 140에 90 이하로, 가정에서는 135에 85 이하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약물의 종류는 200가지가 넘어요. 그리고 어떤 종류보다 보통 한 4대까지의 분류가 있는데,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는 약물은 자기가 드시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뭔가, 약물 이름은 또는 성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할 때 좀 더 원활하게, 그리고 좀 더 적절하게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고혈압 치료제가 1960년대부터 일반화되고 한 8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약물이 다 안전한데, 경우에 따라서 어떤 약물은 어떤 사람한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자기 기저질환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내가 그런 약물을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그럼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약을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평생 드셔야 됩니다. 근데 약물을 끊으면 90%에서는 다시 본래 혈압으로 돌아오는데, 본래 혈압으로 돌아가는 기간이 보통 한 3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래서 약물을 끊었을 때 오늘 끊으면 내일부터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석 달까지는 자기 기저혈압이 변할 수 있으니까, 그 약물 끊으실 때는 반드시 끊어도 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끊는데, 제가 하는 원칙은 대개 6개월 단위로 약을 반씩 줄여가면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0% 정도만 약물을 끊어도 가능하죠. 나머지 90%는 다 기저혈압으로 다 돌아오니까 약물 끊는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처방에서는 또 하나는 여러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약을 오랫동안 먹으면 몸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 많이 하시는데, 물론 부작용이 제로인 약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보다는 혈압을 조절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약간의 부작용보다는 약간의 부작용을 감수하고로서라도 감수하면서 혈압을 조절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약물 보통 사람들이 뭐 약을 먹으면 심장이 두꺼워지고 나중에 뭐 혈관이 변화가 있고, 그거는 거꾸로입니다. 약물을 먹어서가 아니라 약물을 복용함에도 적절하게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합병증이 생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옳은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약을 드시는 걸 자꾸 까먹을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 오전 중에 생각이 나면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오후에 생각이 나면 그날은 그냥 안 드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오늘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드시고 내일 아침에 반드시 드셔야 되는 게 옳은 방법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자기 혈압을 열심히 측정을 하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거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은 스스로 조절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자기 관리는 자기가 한다는 인식을 가지셔야 되고요. 의사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압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압을 자주 재보는 것. 두 번째는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는 것. 약물 자체는 여러 약제들이 많으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외에 생활요법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셔야만. 근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스스로 조절해야 되는 병이고, 또 조절할 수 있고, 조절하면 심장 혈관의 합병증을 줄인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예, 두려워할 병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컨트롤이 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 동참하시고 스스로 조절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긴 강의였는데 특별하게 의문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